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은 하룻밤새 바람이 싹 잦아들고 따뜻한 봄 기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청주 흥덕구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재선 의원님, 도종환 예비의원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바쁘시죠? 네, 어제 아침은 얼마나 그냥 모래바람이 몰아치는지 아침 선거 인사하러 나갔다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은 바람이 잦아들고 봄 햇볕이 좀 따스하게 비쳐서 오늘은 좀 수월하게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선거철이면은 선거 운동 관련된 뭐 활동 사항을 주로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의원님 보니까 시를 계속 쓰셔서 아주 좋은 시를 계속 매일 하나씩 쓰시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공약도 하나씩 내보내드리고. 네. 그 공약보다는 시가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시인이 시자 우리 국회의원님이신 우리 도종환 의원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새 좀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도 뭐 다른 언론사에서 발표하고 하는데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또 활기찬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에 좋게 나왔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골 한 골 넣었다고 해서 경기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뭐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해도 이 처음 여론조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매주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요. 네. 뭐 한 번 발표된 거 가지고서 그게 뭐 끝까지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어제는 이제 정우택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도종환 의원님하고 경쟁을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자신은 이제 문재인 정권과 정우택의 싸움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더 이상 이제 질문을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구도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면 서울로 가시든가 아니면 뭐 본인의 지역구에서 싸우는 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길이 될 텐데 이제 저희 지역으로 오셨어요. 이번에 선거구도는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 이렇게 대통령 임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하는 선거는 되게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나 그랬어요. 네. 근데 전에 볼 수 없던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야당 심판론이에요. 네, 그게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이 붙는 선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길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 개혁론의 선거로 가야 된다.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선거와 개혁의 발목을 잡는 구도로 되어 있는 선거, 그 측면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으로 내려오면 상당구 국회의원이 흥덕구에 출마를 해서 흥덕구에서 치르는 선거. 그러니까 보통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출마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다 선거를 치르는데 그렇죠. 이번은 흥덕구에서 상당구 국회의원과 흥덕구 국회의원이 싸우는 구도의 선거가 됐습니다. 네, 이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구도죠. 그렇죠. 그런 구도로 이제 두 번째 구도가 짜여져 있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것은 코로나 전국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거의 뭐 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대책을 만들고 국민을 구하려는 사람과 앉아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그다음에 욕하는 세력과의 싸움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선거예요.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굉장히 협조를 하시고
그래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방역이라든가 검진이 진행되게 협조해 주시고, 두 번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심하면서 또 국민들께 죄송한 그런 모습들을 또 막 드러나 보이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애프터 유 운동, 네, 당신 먼저, 네. 의료진 먼저, 아픈 분 먼저, 어르신들 먼저, 네. 약자 먼저,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나는 그 다음에 마스크를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운동을 국민들이 벌이고 있는 와중에 네. 이 재난적 상황에서,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싸워 이길 것인가 하는 와중에 저희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라고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과도하게 비난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짜여져 있는, 이 세 번째가 이 선거의 그 최종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하는 지점이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여쭈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정부나 자치단체의 역할이 잘 되고 있는지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대책은 좀 더 어떻게 필요할까요? 우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방역과 예방, 검진, 이 측면에서는 저희가 정말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한 58.4%인가?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잘하고 있다. 나머지 2~3명은 정말 못하고 있다. 1명 정도는 관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을 WHO, 세계보건기구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평가를 해요. 네.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에서 배워야 되겠다. 미국 하원도 한국의 그 대책을 눈여겨보고 있고 또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그 위험한 상황에 나라가 처해 있다. 그렇죠. 전시 상황이라고 본다라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이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막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뭐 비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그 질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아요. 네, 중소상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가게에 가 보면 벌써 직원을 격일제로 나오게 한다든가, 또 뭐 손님이 오지 않아서 문을 닫는다든가, 또 뭐 시내버스 업계가 어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한 달에 10억 정도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대로 2~3달 더 가면 문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11조 7천억의 추경 예산을 이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제로는 이것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 지출이 한 32조 정도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32조 정도의 재정 지출이 될 거고요. 또 이것도 저는 1차 추경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더 어려워지면 더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또 금융지원 대통령께서 50조 정도 풀어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실질적인 대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안 되면 기본소득, 전주시부터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충북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몇 달간 뭐 한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되고, 차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돼야 된다. IMF 이후에 최고의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국회의원님들 가운데 이렇게 기본소득이나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본소득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는데 충북이 좀 느려요. 느려요. 예. 이게 다음 달 중에는 뭐 할 것 같더라고요. 충북도도 좀 뭐 경기도라든가 경남이라든가 네. 뭐 서울시에서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에 비하면 충북은 좀 느리지요. 느려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여튼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재선 국회의원이고 처음엔 비례를 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선출이 되셨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제 8년이 됐습니다. 네. 어떤 좀 활동을 하셨고 어떤 데 중점을 두시고 의정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요. 국회의원들이 그 듣는 질문 중에 제일 곤혹스러운 게 그 사람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때 갑자기 멍해지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교학사 교과서라고 있었어요. 친일 친일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교과서. 네. 이거를 막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채택이 안 되게. 그게 국정교과서 아니 그때 거민정 교과서. 그랬는데도 거민정 때도 그때도 이제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이 뭐 친일 내용이 가득한 그런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라서 그 교과서를 못 쓰게 하는 일에 앞장섰더니 그때 황우여 그때 교육부 총리가 만나자고 하더니 이러면 우리 국정으로 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가면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맡아서 야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입니다. 같이 뭐 버스 투어도 하고 뭐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거리로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싸웠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걸 폐지시켰죠. 네.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2015년 16년 국정감사에서 2년 내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대면서 2년 내내 추적을 하고 공개하고 결국은 그게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술인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일부 특정 예술인들이 누구를 지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박원순을 지지했다, 문재인을 지지했다라는 누구를 지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당하고 감시당하고 또 차별받았던 것들을 사회문제화 시키고 이슈화 시켜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맞아요. 예. 김기춘이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속된 이유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이죠. 거기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정차관들이 구속된 것도 블랙리스트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그 2년 동안 찾아가지고서 이 실체를 드러내고 조사하게 한 것도 이제 제가 했던 일이고요. 세 번째, 삼성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구속됐죠. 구속된 사유는 뭡니까? 그 최순실 최순실 말을 뇌물로 본 거예요. 정유라에게 말 사준 걸 뇌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아낸 게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를 유럽 신문을 다 뒤져가지고서 그랑프리 대회 우승한 말을 정유라에게 사준 것 이거 뇌물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른 많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뇌물죄로 구속된 주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부분이 뇌물이다라는 거죠. 저는 안민석 의원이 다 한 줄 알았는데. 안민석 의원은 많이 돌아다녔죠. 근데 미국도 가고. 근데 뭐 안민석 의원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말 사준 것이 뇌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유럽 신문을 다 뒤져서 찾아낸 거죠.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청주가 지난해 문화도시로 선정이 문화도시로 이거 법정 문화도시예요. 법적으로 정해진 문화도시면 이제 정부 지원금 100억을 포함해서 200억으로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슬로건으로 문화도시를
표방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도시는 몇 개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문화도시에 이제 들어가서 옛날부터 청주가 교육문화도시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우리가 주장했던 거고 국가가 공인한 그런 문화도시가 되게 한데도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많은 과천에 있는 많은 미술품들을 청주에 옮겨와서 전시하고 또 문화도시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개관된 것도 제가 큰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대미술관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관님도 하셨잖아요. 평양도 갔다 오시고. 네. 오, 재밌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냉면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다 얘기하려면 그것만 따로 1시간 잡아서. 하나만 뭐 좀 기억에 남는 거 요새 별로 사이는 안 좋습니다만 네. 뭐 사이 좋기를 기대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주면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평양 공항에 딱 내렸더니 현송월 원장이 첫 마디가 우리 노래 많이 준비해 오셨죠? 근데 저희 노래, 그러니까 북쪽 노래 많이 준비해 오셨죠?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과 강릉에 와서 공연할 때 남쪽 노래 한 10여 곡 이상 준비해서 연습해서 와서 불렀어요. 네. 근데 저희는 준비를 못 해갔어요.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북한 노래 아는 게 있어야지. 불러봤어야지. 그렇죠. 네. 뭐 우리 노래도 이렇게 넘쳐나는데 북한 노래 부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 해갔어요. 그래서 얼른 화제를 돌려서 뭐 계속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녀시대 서현에게 그냥 악보 보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쉬운 노래 북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골라낸 게 뭐냐면 버드나무 푸른 버드나무라는 노래인데요. 버드나무야 다른 나무들은 전부 위로 고개를 바짝 들고 위로만 올라가는데 너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냐 하는 아주 단순한 가사에 단순한 멜로디 있는 노래를 그 짧은 기간에 연습을 시켜서 무대에 나가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전주가 나오니까 평양 시민들이 그냥 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남쪽에서 우리 노래를 이렇게 알고 또 저 훌륭한 소녀시대 가수가 준비해 왔구나 이래서. 네. 듣기만 해도 감동적인데요. 근데 좀 미안했죠 속으로는. 그리고 이제 얼굴이라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리는 얼굴. 그 얼굴이라는 노래는 연습해서 남북의 가수들이 함께 불렀어요. 함께 여자 가수들이 우리 쪽엔 뭐 이선희 씨를 비롯한 여자 가수들이 함께 그 노래를 불렀는데 뭉클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구나. 우리가 좀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좀 더 진정성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우리 또 라이브 할 거니까요. 그거만 1시간 하라고 해도 할 게 많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평양에서 한번 라이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이제 이 글로벌한 그리고 뭐 올림픽도 개최하시고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국제적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근데 이제 다시 여기 청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이제 3선 국회의원 되시면 이제 어떤 역할을 좀 국회 내에서든 정부에서 하실 각오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먼저 지역구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구의 현안들을 챙기는 일이 우선 중요해요. 네, 첫 번째가 오송 제3산단. 오송 제3산단. 네. 지금 1, 2산단이 있는데 이제 포화 상태니까 제3산단을 조성을 하는데 이거를 한 204만 평 정도 굉장히 넓게 조성을 하고요. 이 제3산단을 통해서 오송이 바이오의 메카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구역은 어디쯤일까요? 구역이요. 그러니까 1, 2산단 뭐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1, 2산단 옆에 지금 그 농지 쪽인데요. 이런 일들이 우선 제일 중요한 일이라서 이거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청주 실내체육관이 70년대 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거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제3산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송 역세권 1, 2산단 제3산단을 이렇게 조성해 나가면 그 중간에 역세권이 이제 역세권이
중간에 딱 놓이니까 이거 그 개발 안 할 수 없지요. 이거에 대한 대책 세우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요 중간에만 이렇게 그 특히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만 이렇게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역세권이 10년이 넘어도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 비판들 많이 합니다만 여기도 제대로 된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제 청주전시관 1,700억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지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만석 정도의 그 실내체육관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 오송에. 예. 만석 정도의 실내체육관을 구상하는 이유는 2030년에 아시안 게임을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4개 시도가 모여 있는 곳이 세종, 오송, 천안, 뭐 대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다양한 체육 시설들이 필요해서 지금 171억짜리 다목적 체육관 말고 만석짜리 실내 체육관을 조성을 해서 오송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청주 전시관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고 제3산단 조성을 통해서 청주가 서쪽으로 뻗어나오게 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옥산으로 농수산물 시장을 이제 이전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 일도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야 되거든요. 기재부의 도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 일들 강내와 옥산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한 160억 정도씩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런 거를 따내 가지고서 행정 중심인 그 흥덕구청이 강내로 옮겨옴과 동시에 강내도 좀 변모하게 하고 옥산도 발전하게 하고 오송은 좀 전에 말씀드린 형태의 구상이 실천되게 하고 그러면 청주가 계속 서쪽으로 뻗어나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발전 관련된 일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제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그다음에 품격 있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발목 잡고 막말하고 정쟁하고 사사건건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게 하는 거 이거는 좀 벗어나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자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권력이라면 그 권력을 따뜻하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공정하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뜻한 권력, 공정한 권력. 그다음에 정말 약자들을 위한 권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파머 파커라는 사람이 그 한 말이 있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연민의 시줄과 정의의 날줄이 합해서 짜지는 옷감. 피륙, 옷감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민과 정의의 시줄과 날줄로 엮어나가는 따뜻한 옷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본래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민과 정의.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정말 국민들이 따뜻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장관님도 하시고 뭐 바쁘셨고 또 이제 재선 하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주로 어디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세요? 주로 아침 저녁에 거리 인사 정도를 하고요. 왜냐하면 대면 접촉 선거운동 못 하거든요. 지금 못하게 하니까 또 중앙당에서도 선거운동 하지 말아라. 이 중앙선대본의 이름을 코로나 국난극복 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했어요. 이거 잡는 일이 우선이고 선거는 그 다음이다. 지금 어디 가서 지금 국민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무슨 표 달라고 하고 다녀봤자 선거운동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후에는 방역을 합니다. 매일 방역복을 입고 나가서 지역구 내 곳곳에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기구 지금 학교 못 가니까 엄마들이 놀이기구 데리고 나가지고 거기서 막 놀고. 그냥 엄마들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아이들이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뿌리고 닦고 하는 방역.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 체육 시설이 있어요. 네, 네. 가경천은 7km 따라서 쭉 체육 시설들이 있거든요. 양쪽으로 거기에 체육 시설들을 일일이 소독하고 걸레로 닦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이제 SNS라든가 TV라든가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는 선거 운동 외에 직접 주민들을 만나러 다닐 수도 없고 또 모든 모임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그래요. 행사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아침 저녁 거리 인사와 그다음에 방역 요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혹시 못 여쭤본 거 혹시 더 하실 말씀 그리고 뭐 겸사겸사 지역 주민의 인사 말씀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네.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거의 재난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이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정부, 지자체, 방역의 맨 앞에 서 있는 의료진들을 믿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 이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신 청주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국난을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마다 이거를 헤쳐나간 그런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위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를 제가 요새 많이 읽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요. 그 시 하나 이게 좀 소개 읽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 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띄운 시인데요. 고들빼기 꽃이라는 시인데요. 네. 고들빼기 드셔보신 분들은 많은데 그 고들빼기가 꽃을 피우는 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노란 꽃을 피우거든요. 먹기만 해가지고. 먹기만 해서. 노란 꽃이 핍니까? 네, 노란 꽃이 피는데 이게 이제 쌉싸름한 그 맛 때문에 봄이면 이거 많이들 드셔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쓴맛과 그 다음에 작고 이쁜 노란 꽃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그 고들빼기 꽃을 보면서 쓴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도정환 의원님이, 도정환 시인님이 쓰신 고들빼기 꽃 들어보겠습니다. 고들빼기 꽃. 이 세상에 온 것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주어진 제 운명을 살다가 간다. 샛노랗고 어여쁘고 조그만 고들빼기 꽃 보아라. 가느다란 뿌리에 굳은 살처럼 박힌 쓰디쓴 것들을 보아라. 아름다움이란 그런 것이다. 네. 아이고 좋은 시를 또 네. 선거 전국에 이런 시까지 듣게 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네. 지금까지 청주 흥덕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재선 국회의원이자 예비후보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